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가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적중 특강을 찍지 못했어요. 자, 웬만하면 제가 그런 일 없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또 차곡차곡 여러분한테 잊지 않고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시험에 대비해서 적중 특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8월 기출문제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해 1부분부터 먼저 할 텐데요. 독해 1부분이 이게 틀린 문장 찾기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 이거 포기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적중 특강에서 제가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 사실상 이게 단어가 좀 바뀌고 약간 이제 문장 내용이 바뀐다는 뿐이지 규칙성이 있어요. 잘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강뿐만 아니라 한 5개월치, 조금 더 많게는 10개월 정도, 한 10개 정도로 보시면요.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는구나. 여러분이 충분히 너무너무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적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꼭 다뤄보도록 하고요. 쓰기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일종의 약간은 기술이에요. 우리가 요약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떤 것들을 써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번 적중해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해 1부분 쓰기 이렇게 두 파트로 한번 나누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네,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큰 호흡이라고 하면 관련사, 예를 들어 수이란 딴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짝이 맞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시는 건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이란 했는데 뭐 쏘이가 나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짝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와 있으면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갈 필요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단어를 每当我走进教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셔서 풀리는 파트가 아니고요. 자, 주어. 근데 어떤 주어 찾고 어떤 서술어 찾고 예, 서술어가 만약에 형용사면 괜찮은데 동사면 목적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어 이렇게 큰 호흡을 잘 찾아내면서 봐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장에 혹시 주어가 빠져 있진 않나 서술어가 없진 않나 목적어 없진 않나 혹은 주어와 서술어는 서로 짝이 잘 되고 있나? 목적어, 서술어와 목적어는 잘 짝이 되고 있나? 또 주어, 목적어는 서로 맞는 말로 이루어져 있나?를 확인한다든지. 요거는 두 번째 큰 호흡이 되시겠고요. 꾸미는 말에서 이렇게 뭔가 어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가장 세밀한 호흡에서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시겠는데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단어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정식적인 용어, 완전 의학 용어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 같은 것 때문에 답이 나오도록 하지는 절대로 않아요. 이 파트는. 그래서 단어가 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호흡으로 잘 넘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54번을 한번 해보시는데 전체적으로 딱 봐도 우리가 뭐가 없죠? 뭐가 없냐면 수이란 딴시 이런 어떤 짝이 될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每当 하면 매번 뭐뭐 할 때마다 我走进教室 네, 호흡하셨어요. 자, 내가 역시 넌 칸지 볼 수 있는데 목적어 한번 찾아볼게요. 뭐를 볼 수 있냐면 자, 선생님 저는 이 단어를 잘 몰라요. 괜찮아요. 동쉐먼의 笑脸 웃는 얼굴 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러이러한 두수성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목적어가 되고 있죠. 자, 서술어는 하나인데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러면 하나씩 다 말이 돼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죠. 책을 읽는 소리를 보는 건가요? 네, 이거는 칸젠하고 호흡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는 쓸 수가 없는 목적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 목적어가 지금 서로 짝이 안 맞는 게 나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청 어려워 보여요. 근데 자, 또에 이런 야오핀 약품에 대해서 야오핀 첸도 관리부먼이라는 부서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야오치어 요구했어요. 누구에게 요구했냐면 相关企业和单位들에게 요구했어요. 뭐 하라고? 차이나 하라고. 그리고 병렬 관계로 두 가지 꾸미는 말이 나오는데 暂停销售使用 잠시 이것을 멈추고 召回等과 같은
같은 风险控制措施 더 짧게 보면 우리가 5급 명사 措施를 차이나하라고 요구했다가 되는데 여러분, 자, 措施 5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조치는 취한다라고 해서 차이나가 아니라 다시 적을게요. 네, 됐어요. 采取. 그래서 차이나 동사는 요렇게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동사 목적어가 맞지 않아요. 采取措施라고 해주셔야 돼요. 차이나 같은 경우는 차이나 누군가의 이견, 의견을 받아들인다거나 차이나 야오치요, 어떤 요구를 받아들인다거나 이럴 때 주로 쓰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54번, 59번의 공통점은 둘 다 서술어 목적어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정답이 되었어요. 자, 55번도 한번 해볼게요. 在什么什么上, 요건 전치사 구조고요. 是입니다. 자, 해석 잘 안 되시면 나의 누구누구가 성장한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地方, 곳입니다. 자, 우리가 전치사 구조 같은 경우는 영어로 치면 in the classroom 같은 거예요. I study Chinese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데 좀 더 교실에서라는 수식 성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괄호는 빼더라도 문장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성장한 곳입니다 라고 하면 뭐가 없어요, 지금. 주어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주어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 섬이 어떤 곳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될 수 있게 괄호가 아니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빼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짜이도 빼주시고 샹도 빼주셔서 주어로 시샤다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호응, 정말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2021년도에도 정말 많이 얘기했고 가장 최근은 2022년 7월 척중특강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동사들 중에 4개, 避免, 피하다, 难免, 뭔가를 피하기가 어렵다, 预防, 예방하다, 防止, 방지하다 같은 단어들을 딱 보게 되면 제가 뭘 하라 그랬냐면 무조건 딱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뒤에 항상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 부정적인 걸 피하고 부정적인 걸 피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이고 예방하고 방지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을 접속사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문장을 앞에 걸 제가 A라고 하고 뒤에 문장을 B라고 하게 되면 이를 써서요. A 함으로써 자, 이 두 개는 미엔을 붙이면 돼요. 이면, B를 피하다. 똑같은 말, 이면, 면더, 샹더 까지 알아보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방을 데려와서 A 함으로써 이 방이라고 하면 B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이 딱 보이면 무조건 뒤를 딱 끊고 이 B에는 항상 마이너스적인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동사 4개, 접속사 4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딱 보자마자 항상 딱 끊고 무조건 끊고 왜냐면 이게 섞어서 생각하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끊고 뒤에 안 좋은 얘기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51번에 그게 나왔어요. 이번에 펑추가 나왔어요. 그래서 끊어요. 끊어버리고 뒤가 안 좋기만 하면 돼요. 레이스 띠지더 초우 어떤 잘못이 혹은 실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뿔을 빼요. 다시 발생하게 안 좋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방지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문형이라고요. 이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문장 내용이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항상 기억해 놓으면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의 표현은 정말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자, 항상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2개를 절대 중복 사용하시면 안 돼요. 숫자를 2번 흔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30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따위에를 썼으면 이미 어림수를 만든 거예요. 대략 3000. 근데 또 뭐를 썼죠? 쪼여.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숫자를 한번 3000 정도 돼요 하고 흔들었는데 더 크게 흔들지 말란 말이에요. 정도 되는 것에 또 정도 된다는 말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따위에를 쓰시든 쪼요를 쓰시든 한 놈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도 일반 회화에서 이렇게 되게 틀리게 많이 쓴답니다. 우리도 국어가 다 맞지 않는 것처럼. 네, 요거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규칙성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쓰기입니다.
쓰기 오늘 주인공은 샤오쩌우 이름 쓰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오늘 꼭 쓸 수 있었어야 되는 단어는 차오쩌우 지시 기계. 사실 6급 단어거든요. 근데 혹시 PPT를 치시는 분들 나는 좀 이게 쓰기가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 지치도 어느 정도 교체가 가능했고 그래서 지시에와 지치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쓰셔도 가능했습니다. 자, 총 9단락이면 너무 많아요. 딱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인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로 줄인다는 얘기고 원고지를 조금 더 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 50%까지 적으실 수 있는데 이게 단락이 원래 9단락짜리더라도 요약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단락 개수는 4, 5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많으면 6개까지. 보통 여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원래 길이가 9단락이면 1000자면 되게 한 단락이 짧아요. 대부분 짧게 끝나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반을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좀 합쳐야 되는 단락들이 생기지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락은 반드시 재분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기본 규칙 항상 똑같이 얘기하니까 빠르게 갈게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1번 단락 40%, 2번 단락 40%, 무조건 40%를 한 다음에 쭉 연결하면 이건 좋은 요약 장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거 글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글 전체의 흐름을 보다 보면 1번 단락은 어떨 때는 한 80%는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소개하고 배경 설명이다 보니까 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내려가다 보면 4번 단락은 한 20%만 쓴다거나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의 균형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락별 요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중복되는 내용, 했던 말을 또 한다거나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패스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뭔가를 얘기한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든다거나 문학적인 표현 같은 거 줄이게 되면 그게 안 어울려요. 그래서 상세한 설명 당연히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빼주시고 문학적인 표현도 그냥 깔끔하게 객관적 서술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없는데요. 대사 조심하는 것 중에 인칭 대사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인물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제 왜 그랬는지 몰라. 어제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너무 화를 냈던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후회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끝났어요. 우리가 이거를 요약을 하는데 똑같이 이걸 쓰게 되면 이 사람 말 거의 똑같이 나는 쓰겠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이라는 걸로 바꾸게 돼요. 그런 연습은 다른 쓰기에서 다른 적중특강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고 오늘은 대화가 거의 없거든요. 오늘은 없지만 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줄이게 되다 보면 이게 워라고 말했던 게 타로 바뀐다거나 이런 대사 중에서도 사람을 나타내는 대사들의 변화를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쪼 같은 지시대사를 원래 글에서는 쪼를 썼지만 쪼는 바로 앞에 문장을 보통 나타내죠. 나는 이 문장을 쓰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걸 쓰지 않아야 된다거나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자, 요게 아까 제가 했던 얘기고요. 5번. 이게 연결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단락에서 내가 이 문장을 썼고 쭉 안 쓰다가 이 문장을 쓰게 되면 이 두 개가 약간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비록 뭐뭐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연결을 만들어준다면 훨씬 자연스러운 요약 장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니까요. 빠르게 제가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단락이라고 되어 있죠. 총 9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샤오쩌우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아이였는데 그는 학습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강해서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에 뛰어났다. 각종 기계를 조립하여 그의 집에 크고 작은 가전제품들은 모두 그에 의해 다시 조립되어진 적이 있었고, 자, 해석은 조금 어색해도 최대한 중국어 살리는 쪽으로 직역으로 갈게요. 그래서 기계와 관계 있는 전공을 공부하는 것은 줄곧 그의 꿈이었다. 네, 1번 단락 2번입니다. 대학 입시 성적이 나온 이후 샤오쩌우는 매우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660점의 좋은 성적을 취득했고 이 성적을 근거로 하면 그는 완전히 자신이 꿈꾸던 대학과 전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과 선생님은 그가 지명도가 더 높은 대학을 선택하길 희망했는데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였다. 젊은 샤오쩌우는 끝까지 버틸 줄을 몰랐고 이제 고집을 부리지 몰랐던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마지막에 어른들의 건의에 순종해서 한 유명 대학의 생명과학 전공을 선택했다. 네.
생명과학 전공은 매우 전망 있는 전공이었지만 그러나 손을 움직이고 조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샤오조우의 전공에 대해 어떠한 흥미도 없었고 그럼 자연히 어떻게 학습 성적은 매우 이상적이지 않아서 삶이 거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학교 1학년이 끝났을 때 샤오조우는 가단성 있게 휴학을 선택했고 휴학 기간에 자신의 정신 상태를 조정하고 자신의 미래도 계획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4번 달러. 휴학한 1년 시간 안에 샤오조우는 각종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전화 연결원, 공장 생산 라인에서의 일은 그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다시 캠퍼스로 돌아갈 동력이 생기게 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짧거든요. 단락이. 9단락이면 이런 단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게는 12단락까지도 나올 때는 얼마나 짧겠어요. 5번 단락이 제일 길어요. 샤오조우는 다시 캠퍼스로 돌아간 후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흥미와 비교적 일치하는 전공을 찾게 되었어요. 한 우연한 기회에 친구는 그를 초대해서 한 기술 전문 대학을 창간하게 했다. 요거를 제가 해석을 할 때 어쨌든 学院이 나올 거예요. 技术学院. 이게 중국에서 学院은 일단은 우리로 치자면 단과대, 그러니까 베이징大学 북경대학교에서 징지学院 하면 경제단과대 이렇게 들어갈 때 쓰는 게 한 케이스고 아예 학교 이름이 学院인 건 우리로 치면 전문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이란 말을 제가 넣어서 해석을 했거든요. 기술 전문대학을 창건하게 했다. 그 기술 전문대학교에서 학습 내용은 순수 이론뿐만 아니라 그곳의 학생은 직접 손으로 각종 기기를 조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손을 움직이는 좋아하는 샤오조우에게서는 정말 좋은 일이었다. 이것을 제외하고 생산 최전선에서 온 숙련공이 손수 학생들에게 몇십 년을 쌓아온 경험을 전수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교육 내용에 깊게 사로잡혔고 그 기술 전문 학교로 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문대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인류 대학으로부터 퇴학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기술 전문 학교로 가다니 이런 생각은 분명히 미친 것이었다. 당시 샤오조우 곁에 친척, 친구, 동창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부모님은 그의 생각을 알고 난 후 결혼하게 반대했고 많은 전화를 걸어 그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번에 샤오조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을 공부하기로 결정했고 부모님 등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타협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기술 전문 학교에 가서 디지털 제어 전공을 공부하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7번 단락. 샤오조우는 일정한 조작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그로 하여금 직접 고급반으로 바로 들어가게 했고요. 게다가 그에게 가장 좋은 담임을 배치했다. 샤오조우는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 열정을 되찾았고 실험실에서 프로그램 하거나 아니면 선진적인 기기들을 조작하고 각종 부품을 가공하는 것을 배웠고 매우 빠르게 반해서 프로젝트 완성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프로젝트의 질도 가장 좋은 학생이 되었어요. 8번 단락. 부지런히 공부하고 질문하기 좋아하는 패기를 근거로 샤오조우는 그 기술 전문학교의 가장 우수한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되었으며 많은 기업이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그에게 일하도록 초대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학교에 남아서 교직을 맡는 것을 선택했다. 마지막 단락. 선택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질과 조건, 흥미와 특기를 결합해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선택하고 하나의 자신에게 적합한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 샤오조우는 비록 굽은 길, 좀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정확한 길을 선택했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불러일으켰으며 또 성공을 수확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단락이 돌아갔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글은 제가 조금 변화를 좀 많이 주면서 줄일 거예요. 첫 번째는 보시면요. 샤오조우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학습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강해서 라는 말을 앞으로 수직 성분으로 넣어서 학습 성적이 우수하고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강한 아이였다. 아이였는데 하고 그 다음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에 뛰어났다. 샨창이라는 6급 단어 나왔어요. 차이, 분해하고 시해하는 것들 그런 거 잘하는 거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차이, 시해하면 주로 분해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립한다는 뜻은 지금 특별히 보이지는 않네요. 자, 요까지를 한 문장으로 하시고 그래서 소이라고 해서요. 기계와 관계 있는 전공을 공부하는 것은 줄곧 그의 꿈이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1번 단락은 아주 많이 이렇게 쳐내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위에 적어서 그렇지 이 내용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한 70%는 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小周从小就是어떤 거였냐면孩子, 어떤孩子? 学习成绩优秀 하고 动手라고 하시면 돼요. 손을 움직이는 动手能力很强的孩子. 고 擅长 뭐를 잘했다? 拆卸 분해하는 것을 잘했다. 하고 한 문장. 所以
그래서 뭐 하는 것,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어떤 전공을? 学习跟机器相关的专业 하는 것은 一直是他的梦想 줄곧 그의 꿈이었다 해서 두 문장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성적이 나온 후 하지 말고 대학 입시 후로 바로 넘어간 다음에 샤오조우는 우수한 성적을 근거로 굳이 660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성적 잘 나왔구나. 우수한 성적을 근거로 해서 완전히 지금 주어가 계속 가니까 그는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꿈꾸던 대학과 전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까지를 한 문장으로. 그러나 부모님과 선생님은 그가知명도가 더 높은 대학을 선택하길 희망했고 그리고 젊은 샤오조우는 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샤오조우는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서 젊은 샤오조우는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젊은이란 말은 제가 색칠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게 이 끝까지 버틸 줄을 모르는 거하고 관련이 있지 굳이 그걸 뺄 거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샤오조우는 그래서라는 관련서를 연결을 한번 해주고 마지막에 결국은 요걸 선택했다. 요렇게 두 가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대학 입시를 까오카오라고 하죠. 까오카오. 高考后小周凭着 오급동사 凭着 뭐를 근거로 해서 优秀的成绩完全可以 완전히 뭐 할 수 있었다 进入梦想的大学和专业 까지 한 문장 可是 그러나 父母和老师希望 뭐 하기를 희망했죠? 他选择 그가 선택하기를 知名度更高的大学 하기를 희망했고 요거는 그냥 연결해도 돼요. 所以 그래서 小周는 选择了一所名牌大学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아주 명품 메이커의 대학 名牌大学的生命科学专业를 선택했다를 한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두 문장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생명과학 전공을 우리가 굳이 또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쪼로 대체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원래는 생명과학 전공은 매우 전망 있는 전공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매우 전망 있는 전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이런 말은 다 뭐예요?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샤오조우는 이에 대해 우리 뚜이츠 이렇게 쓸게요. 이 전공에 대해 츠라는 말은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고 이용 효율이 좋은 단어예요. 쩌로 시작하는 말은 다 돼요. 저거, 뭐, 저양, 저리. 그래서 이에 대해, 뚜이츠, 이에 대해 흥미가 없었고 성적도 이렇게 느낌을 줄 거예요. 정지, 예. 그래야 조금 빠뜨리는 글들이 어색하지 않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적도 매우 이상적이지 않아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표현 어려워요. 그냥 매우 절망했다까지를 한 문장으로 잡은 다음에 대학교 1학년이 끝났을 때 우리 좀 순서를 바꿀게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웨일러를 쓸 거예요. 여기서 뭐 하기 위해서 정신상태 조정하고 미래도 계획하기 위해서 밑으로 빼서 이제 샤오조 그만 써요. 그는 요 말은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는 휴학을 선택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한번 해볼게요. 중국어로. 这是很有前景的专业 였지만 但是 그러나 小周对此 이에 대해서 没兴趣 심표 成绩也很不理想很绝望 까지 한 문장 끝났어요.大一 대학교 1학년이 结束时 끝났을 때 为了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좀 있는데요. 调整精神状态 심표 规划未来 하기 위해서까지를 为了에 넣고 他选择了休学 하고 끝으로 빼면 될 것 같아요. 휴학을 선택했다를 끝으로 빼게 되면 뒤에 4번 단락과 연결이 되게 좋아요. 휴학 기간에 1년 이런 거 외우면 머리 복잡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660점 외우는 것만큼 쓸데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휴학 기간에 제가 가로한 건 다 없던 걸 집어넣는 거예요. 휴학 기간에 이제 샤오조 안 써도 알잖아요. 그는 지금 요런 예를 들어 이런 것들 한꺼번에 건도공조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요. 이런 일들이 그로 하여금 뭐 시 혹은 랑 이런 사동동사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라는 주어로 쭉 갈게요. 그는 많은 일을 했고 그는
전문적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로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앞에 휴학을 선택했다. 休学期间 쉼표 他做了很多工作 했고 그 다음에 타는 이제 안 써도 돼요. 认识到了专业技术的重要性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 공부할 동력이 생기게 했다는 캠퍼스로 돌아간 후로 바로 시간을 표현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캠퍼스로 돌아간 후, 자, 적극적인 태도를 이거 안 해도 충분히 밑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거 우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빼버리고 한 우연한 기회에 친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는 한 기술 전문 대학을 참관했다로 바로 그를 주어로 해서 가도록 할게요. 그곳에서는 할 거예요. 이 기술 전문 학교를 계속 쓰는 건 반복이잖아요. 안 그래도 길이도 긴데 그곳에서 뭐일 뿐만 아니라 뿌진 이런 거 쓸 거예요. 순수 이론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갈게요. 순수 이론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기를 조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되겠고 이 밖에 此外 요거 5급 단어예요. 이 밖에도 자, 생산 최전선에서 온 경험을 전수했다. 줄이면 경험이 풍부한 우리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시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오 시프가 자, 手把手라 그러면 직접 손으로 다 이렇게 직접 손수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을 가르쳤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캠퍼스로 돌아가서 참관하게 참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된 것들 세 가지 순수 이론도 배우고 각종 기기를 조작할 수 있었고 어떤 숙련공이 정말 하나하나 학생들 가르쳐줬고 그는 이러한 교육 내용에 깊게 사로잡혔고 그 학교로 하면 되겠죠. 그 학교로 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로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回到校园后 되셨죠? 有一次偶然的机会他参观了 바로 그를 주어로 해서 他参观了一所技术学院이라고 하면 돼요. 전문대의 技术学院을 참관했다. 在那里 그곳에서는 不仅부터 들어갈게요. 不仅学纯理论 순 이론만 배울 뿐만 아니라 还 짝으로 칠까요? 还可以操作各种机器를 조작할 수 있었고 此外 이 외에도 经验丰富的老师傅가手把手的教学生 가르쳤다. 해서 그곳에서 보게 된 거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 他被这样的教育深深的吸引了. 사로잡혔고 他또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결정했다. 决定 그 학교로 决定转学到那所学校 그 학교로 전학을 해서 继续学业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눠봤습니다. 6번 단락입니다. 6번 단락에서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은 그의 생각을 알고 엄청 坚决反对이란 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정말 죽어도 안 돼 라고 반대했지만 바로 내려가요. 그러나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부모님을 설득했고 성공적으로 이 학교의 디지털 제어 전공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数控专业 이거는 외워뒀다가 써야죠. 어쩔 수 없이 로 전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건데요. 자, 父母知道他的想法后坚决反对可是但是他最终 마지막에는 说服了父母 해서 成功转学到 성공적으로 전학을 했어요. 어디로? 技术学院数控专业로 성공적으로 전학하게 되었다.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자, 7번 단락. 小周가 일정한 조작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우유 이런 거 하나 쓸게요. 뭐뭐 때문에 자, 학교가 그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사동을 쓰지 말고 바로 그는 직접 고급반으로 들어갔다. 되셨죠? 요게 한 문장. 보시면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 열정을 되찾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학습 열정을 되찾은 그는 하고 주어를 꾸미는 식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우리가 重拾라고 해서 学习热情 학습 열정을 되찾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는 매일이란 말을 왜 썼냐면요. 원래는
이걸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하거나 이거 하느라 바빴다란 말은 거의 매일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일天 하고 忙于라는 말을 써서 동사들이 쭉 나열이 될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다시 뭐 하느라 바빴냐면 첫 번째 프로그래밍 외워두셔야 돼요. 编程 두 번째는 기기를 조작하다 操作机器 세 번째는 치아工零部件 요 세 가지 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요거는 문장이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쉼표 매우 빠르게 반해서 그냥 제일 우수한 학생이 되었다까지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은 사실상은 여기 하나에서 두 문장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문장 由于小周有一定的操作基础他直接进入了高级班 요게 한 문장. 그 다음에 학습 열정을 되찾은 그는 이렇게 꾸며볼게요. 重拾了学习热情的他每天忙于첫 번째 编程 그 다음 두 번째 操作机器 세 번째 加工零部件 하느라 바빴고 됐죠? 很快成为 금방 되었어요. 빨리 最优秀的学生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8번 달라. 부재는이 공부하고 질문을 좋아하는 패기로. 이건 너무나 우리가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사족이 되겠고요. 졸업할 때 하고 앞으로 제가 뺐어요. 졸업할 때 샤오조는 가장 우수한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되었으며 많은 기업이 그에게 일하도록 초대했지만 하고 바로 넘어가고 그러나 그는 학교에 남아서 교직을 맡는 것을 선택했다. 거의 많이 줄이지는 않았어요. 毕业时小周成为了最优秀的毕业生之一 쉼표 很多企业邀请他去工作 쉼표 但是他 뭐라고 선택했다? 选择留校 학교에 남아서 교직을 맡다 任教 하기로 선택했다. 해설구는 한 문장으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단락인데요. 9번 단락에서 사실 이 첫 번째 문장까지는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고 뒤에 다시 샤오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샤오조 얘기는 이미 다 끝났죠. 이걸 굳이 또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만 딱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거의 그대로 적는데 이런 것들 자신의 자질과 조건 흥미와 특기 이걸 합쳐서 자신의 상황을 결합하다. 그리고 자신의란 말이 두 번 나오니까 빼는 거 말고는 똑같이 할 거예요. 选择对人生来说非常重要每个人都要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된다? 结合自身的情况 하면 이 네 가지를 안 써도 돼요. 자신의 상황을 결합해서 选择人生目标 그리고 또 쉼표하고 走出一条适合自己的走出一条适合自己的 자신에게 적합한 人生之路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야만 한다 하고 끝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뒤에 굳이 샤오조 얘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줄여봤는데요. 우리 단락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면 1번에서 3번 단락을 1번 단락에 넣을 거예요. 샤오조가 자신의 뜻과 반대로 생명과학 전공을 선택한 후 자기 너무 절망해서 휴학하게 되는 순간까지. 근데 이제 휴학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 전문대에 가서 보고 기술 전문 학교를 보고 자기가 부모님 반대에도 끝까지 거기로 전학하게 되는 얘기까지. 네, 해서 2번 단락. 우수한 학생이 되고 학교에 나중에 남는 걸 선택하는 결과까지 8번 단락. 이건 샤오조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9번 단락. 선택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주제만 한 단락으로 빼서 저는 총 4단락으로 분배를 하면 어떨까? 물론 여러분이 조금 더 쪼개서 5단락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당연히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选择的重要性 이런 거라든지 合适的人生道路 적합한 인생의 길 혹은 人生之路 이렇게 하시면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월 기출로 10월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중특강은 요 하나 본다고 해서 막 많이 늘고 그러진 않는데요. 모아서 보시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공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HSK가 조금씩 바뀐다는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중국에서는 내년부터 6급, 5급 이런 급수를 딸 때 HKK라고 하죠. 말하기 시험 성적과 결합을 이제 시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중국어를
수단으로 내가 HSK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몸이 건조하고 그냥 나 중국어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HSK 성적이 당연히 잘 나올 거고 중국어도 굉장히 재밌어질 거고 말하는 실력도 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실은 예전부터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원망스럽겠지만 말하는 능력과 이 성적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은 당연히 언어에선 좋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중국어를 공부한다. 근데 중국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공부가 HSK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